2024년 7월 31일 외환 보유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만큼 됩니다. 2024년 7월 4,135억 1천만 달러입니다. 6월에 4,122억 1천만 달러보다는 13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야,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지금 외환 보유액은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폭락과 폭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환율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13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니 불안감이 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월 대비 외환 보유액 증감 추이를 보면 여러분 13억 달러 늘어난 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늘어난다는 자체가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좋아진다는 거죠. 지난 4월에 59억 9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5월에도 4억 3천만 달러, 6월에도 6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7월에 13억 달러가 늘어나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사실 최악일 때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 9월에 보세요. 한 달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게 150억 달러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6월만 보더라도 94억 3천만 달러. 마찬가지 4월에도 85억 1천만 달러. 이때가 외환위기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기업에 지금 외환 유보금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보금이 2022년 12월에 70억 6천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1월에 68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얼마나 다행인지. 위기를 기업의 어떤 외화 유보액을 가지고 넘었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지금 13억 달러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 보면 지금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4,122억 1천만 달러, 근래 들어서서 가장 적은 숫자로 떨어졌다가 사실 7월에 13억 달러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정부도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2021년 10월에 4,692억 1천만 달러였잖아요. 2022년 10월 딱 1년 후에 4,140억 1천만 달러. 이때 진짜 위험했어요. 이때 진짜 위험했어요. 왜 진짜 위험하냐 하면요. 이게 4,140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바로 현금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위험했다는 게 예치금, 현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은 223억 5천만 달러로 예치금이 많잖아요. 이 예치금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2022년 9월에 141억 9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 2월에. 이게 9월에도 178억 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러다가 이거 다 나가면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유가증권 팔아야 됩니다. 유가증권 미국의 채권을 만약에 우리가 사놨겠죠. 많이 사놨다면 여러분 최악의 가격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최악의 가격으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유가증권은 경기가 나쁘면요. 경기 침체가 오면 수익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가격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쉽게 사고팔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기대에서 순회수를 받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 적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예치금이 223억 5천만 달러까지 가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 SDR이라고 하는 것은요. IMF의 특별 인출권인데 149억 5천만 달러 계속 비슷합니다. 140달러 그 근처에서 놀고요. IMF 포지션이라는 것도 회원금의 출자금 납입이나 융자에 대한 건데 이게 43억 7천만 달러. 그러면 47억 9천만 달러 똑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말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외환 보유고를 보면 그나마 4,135억 1천만 달러는 높은 수준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2,005억 1천만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1998년에 204억 1천만 달러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말입니다. 1997년 말에는 30억 달러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4,135억 1천만 달러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외환위기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반드시 봐야 돼요. 우리가 세계의 9위라는 4,122억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4,122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중국이 3조 2,224억 달러죠. 일본이 1조 2,315억 달러죠. 스위스가 8,838억 달러입니다. 저는 스위스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정도. 그보다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그래야지 외환위기라는 이야기 다시 듣지 않고 살거든요. 저는 4,122억 달러는 사실 좀 불안한 숫자다 생각합니다. 많기는 맞습니다. 세계 9위니까. 그러나 세계 9위라고 하더라도요. 기왕 지금 외환위기에 대한 그런 약간의 위험도 없애려고 하면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려서 저는 그 외환 보유고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방패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를 더 살릴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 적어도 1조 달러까지 쌓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